결국에는 뭐다? 땅밖에 없다. 맞죠? 자 보세요. 지금 앞으로 이제 한전부지, 삼성도 한전부지에 올라갈 삼성 GBC 건물인데 이게 조감도인데 이게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고가 매입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현대가 승자가 됐어요? 안 됐어요? 현대가 승자가 됐죠? 이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삼성동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뭐 환승역이기도 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강남역보다도 훨씬 더 비싼 동네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GTX까지 들어가잖아요. 맞죠? GTX가 들어가게 되면 많은 지하철 노선도에 어떻습니까? 환승센터가 될 뿐만 아니라 교통의 중심지가 될 거라는 거죠. 당연히 앞으로는 오히려 강남보다도 더 비싼 동네가 될 지역이 삼성동, 삼성역 주변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사실은 현대는 그림을 읽었었고 마찬가지로 삼성도 읽었다는 거예요. 삼성도 읽고 두 업체가 경쟁을 했던 거예요. 경쟁을 했었는데 어떻습니까? 현대는 더 많이 봤던 거죠. 현대 같은 경우는 여기를 꼭 자기가 땅을 꼭 갖고 싶었다라는 그런 마음이 강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자 볼게요. 여기서 지금 보게 되면 그 당시 이제 10조 원 고가 매입을 하면서 현대 GBC 부지 땅값 22조 원으로 지금은 얘기가 나오고 있다. 사실은. 그게 얼마였냐면 2014년도 일이었었어요. 2014년도니까 지금으로 2021년도니까 얼마 정도 지났습니까? 7년 정도. 그죠? 자, 7년 정도에 10조 원에서 지금 한 22조 원 정도. 현재 지금. 아니 몇 천억도 아니에요. 얼마입니까? 조 단위잖아요. 조 단위. 현대자동차에서 몇 개 정도 자동차를 팔아야 10조 원을 벌까요? 여러분들이. 이분들이. 자, 현대자동차는 어떻습니까? 그 당시 공시지가의 5배의 계약을 할 정도로 너무 비싸게 샀다라는 평가를 받았고요. 근데 지금이 지난 시간이 봤을 때는 그것도 무너지고 오히려 땅값이 오히려 2배 정도 넘는 게 아니냐. 그 당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10조 원 정도 했는데 원래 감정가는 5조 원밖에 안 됐었어요. 5조 원 정도밖에 안 됐었고 실질적으로 공시지가 같은 경우는 2조 원대였었어요. 2조 원대. 2조 원대였는데 2조 원대 공시지가 2조 원대보다도 어떻습니까? 5배 이상 비싸게 받았으니까 공시지가는 2조 원대, 감정가는 5조 원대 정도 되지 않았었던 그 땅값이 5조 원도 안 됐었어요. 3조 5천원 이렇게 얘기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거 갖다가 10조 원이 넘는 가격으로 그걸 매입을 했으니 당연히 비싸게 분양을 받았다, 비싸게 샀다, 비싸게 입찰 받았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쪽 현대에서는 앞으로 교통 호재를 많이 본 것 같아요. 교통에 대한 미래 가치 그리고 서울에 대한 어떤 미래 가치, 서울에 대한 비전 이런 거를 봤을 때 충분히 내가 10조 원을 갖다 투자를 해도 내가 비싸게 낙찰 받는 한이 있어도 향후 미래 가치로 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경쟁력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역시 과감하게 어떻습니까? 오너의 결정이 이루어진 거죠. 이 부분들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그 당시 지금 보니까 삼성 GBC 부지 공시 가격을 보니까 얼마였냐면 2014년도 기준으로 해서 그 땅이 어떻습니까? 1948만 원이었었어요. 얼마? 평방미터당. 평방미터당. 지금 보니까 그 당시 1948이었는데 지금은 얼마냐면 얼마입니까? 7393에서 3.3을 해야 돼요. 3.3을 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평당 가격이 나오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자, 1948만 원에서 7394만 원을 했는데 몇 배가 올랐습니까? 아니, 공시가격, 공시지가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공시지가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거야, 지금 부분들이. 근데 그 당시 뭐였냐면 한국전력 부지가 몇 평이었냐면 79,342평방미터였었어요. 이제 이걸 갖다 이제는 평으로 환산하게 되면 나누기 3.3을 하면 되겠죠?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 당시 2조 원대의 공시가격, 2조 원대. 2조 원대 공시가격을 감정가는 3조 3,346억 원이었대요. 우리가 말하는 감정가 있잖아요. 감정평가사의 가격대가 3조 3천억 원 정도밖에 안 되었었는데 어떻습니까? 그걸 갖다가 얼마에 샀냐면 10조 원 넘게 드린 거야. 10조 원 넘게 가격을 쓴 거죠. 이분들이. 그래서 감정가는 3조 원대였는데 그때 적정 가격이 얼마였냐면 5조 원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5조 원 정도. 그러니까 적정 가격보다도 얼마나 더 쓰냐? 2배를 더 쓴 거죠. 그래서 삼성은 이 가격대에 좀 더 쓴 거야. 삼성 같은 경우는. 근데 어떻습니까? 현대에서 10조 원 넘게 썼으니까 제가 봐도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이 5조 원이면은 기업을 몇 개를 키울 수가 있었는데 이분들이. 그 당시는 그렇게 했지만 그래도 과감한 배팅력과 어떻습니까? 잔금을 치르고 그 다음에 오늘날 이르게 된 거예요. 이분들이. 상당히 비싸게 느껴진 거. 그러니까 시가보다도 어떻습니까?
2배로 더 쳐주고 그때 산 듯했지만은 오히려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상가격보다도 2배 더 올라가는 이런 사례가 발생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공시지가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하게 올라갔고 지금 현재 가격이 7,394만 원 정도. 지금 현재 2억이 좀 넘어가죠. 근데 거기가 지금 현재 7,394만 원 정도가 이루어지고 여기 지금 이쪽 현재 시세가 있잖아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실거래가가 거의 공시지가의 한 2배에서 한 4배 수준 정도의 가격이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가격이 이해가 되죠? 이 부분들이 공시지가에서 2배에서 4배, 그러니까 미니멈 2배, 그리고 많으면 얼마 정도 하냐면 4배 정도 이렇게 받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공시지가가 아까 얼마예요? 7,394 곱하기 3.3 하면 되죠? 거기다가 어떻습니까? 평수가 얼마였었어요? 아까 24,000평 정도. 24,000평 정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냐면 7,394 곱하기 3.3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현재 공시지가가 얼마 정도 나오나? 7,394만 원 곱하기 3.3. 2억 얼마 나올 거야 아마? 2억 4,400 정도 나오죠. 근데 2억 4,400보다도 얼마입니까? 2배에서 4배 정도에서 결정이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미니멈은 2배, 많으면 4배.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2억 4,400이 공시가격이니까 미니멈은 2배면 어떻습니까? 5억의 거래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5억에다가 아까 평수가 24,000이라고 했잖아요. 5 곱하기 24,000 하면 어떻습니까? 거의 10조 원 정도가 되죠? 그러니까 미니멈이 10조 원. 또 많게는 어떻습니까? 4배 거래되니까 20조 원 정도. 왜 그 얘기가 어디서 나오냐면 지금 보니까 그 사례가 있는데 지금 건물 가격을 테헤란로 있잖아요. 테헤란로 위협급 빌딩 거래대간 사례라든지 고선의 인근 부지의 이제 빌딩 사례. 그 GBC 바로 옆에 보면 3원 빌딩 그 빌딩 거래된 사례 있잖아요. 그런 사례를 비교해 보니까 토지대가 공시지가 2배에서 4배 정도의 결정이 됐다 이거예요. 지금 이제 빌딩 최근에 거래된 사례를 보니까 공시지가의 2배에서 4배 정도의 그 빌딩이 거래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토대로 기준을 했을 때 지금 현대자동차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그 땅이 있잖아요.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공시지가에서 2배에서 4배 정도 결정이 된다라고 하면 미니멈 10조 원에서 지금 22조 원 정도까지 거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사실은 그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너무 커가지고. 근데 이게 지금 앞으로는 더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 부분들이. 그냥 어쨌든 간에 그때 비싼 어떤 고가 논란이 있었지만은 어떻습니까? 적어도 지금 가격은 그때 가격 이상은 받는다. 적어도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땅을 차지했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앞으로 서울의 땅값에 대한 비전을 가치를 본다라고 했을 때 지금 22조 원까지도 충분히 나오고요. 앞으로는 어떻습니까?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는 더 올라가겠죠. 뭐 30조 원, 40조 이건 대단할 것 같습니까? 이 부분들이. 자, 우병탁 신한은행 세무팀장은 지금보다 30년, 50년 뒤의 가치가 더 치솟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 서울의 땅값은 앞으로 더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요? 희소성에 의해서 더 올라가고요. 특히 삼성동 일대는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땅이 될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삼성동 일대가. 그러니까 앞으로 30년, 50년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현대자동차는 서울에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25,000평의 이 땅이 이 현대자동차의 어떻습니까? 버팀목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향후에는 사업에 무너져도 결국에는 땅은 남잖아요. 결국에는 이 땅으로 결국에는 버틸 가능성이 높다. 결국에는 땅밖에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야. 앞으로 강남 일대에서 이 정도 개발 부지가 나오기 어렵다는 희소성과 상징성을 감안하면 건물이 지어진 뒤에는 더욱더 가치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어떻습니까? 신한은행 세무팀장은 우병탁 세무팀장은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분들이. 자, 결국에는 저는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이 토지, 결국에는 토지에서 승부를 걸어라.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더디 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어떻습니까? 미래의 차이는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어요? 토지를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하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10년, 20년 후에는 재산적 가치가 엄청나게 차이가 있고요, 부의 정도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 이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토지를 안 하시는 분들은 뭐냐면 주식이라든지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만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런 사람들하고 토지에다가 묻어두는 사람들하고 어떻습니까? 시간을 두고 차이를 보게 되면 재산적 가치를 보게 되면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물론 토지뿐만 아니라 부동산 전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마지막 승리자는 누가 될까요? 여러분들? 주식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부동산 가지고 있는 사람. 마지막 승리자는 누가 될까요? 비트코인 가지고 있는 사람과 부동산 가지고 있는 사람. 마지막 승리자는 누구일까요? 자, 부동산 중에서도 어떻습니까? 컨스트럭션, 건물 가지고 있는 사람과 토지 가지고 있는 사람. 과연 마지막 승리자는 누가 될까요? 여러분들, 결국에는 마지막 최종 승리자는 누가 된다? 에? 토지다, 여러분들.